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2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가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놀라셨죠?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폭발적인 어떤 순 매도와 함께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요. 이미 장 전부터 그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2.5%, 뭐 2.6% 이렇게 좀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유도를 했고요. 또 한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죠.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선물도 크게 매도하다가 막판에 좀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금 8시 24분 됐네. 8시 24분인데요. 선물은 그래도 한 1.6% 마이너스 정도까지 저점 대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 부분은요, 정해진 수순대로 하고 있어요. 예, 관세는 우리가 매일 걸로 뭐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관세의 어떤 칼날은 결국 중국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예, 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그렇게 매기느냐? 중국이 우회해서 그렇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예, 관세를 이제 부과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U 쪽으로도 이제 칼날을 겨누는 흐름이 전개될 텐데요. 어쨌든 관세는 일시적인 어떤 악재가 아닙니다. 예, 증시에 그 경제 후생적으로 이제 그 관세를 매기고 또 보복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캐나다, 멕시코, EU, 뭐 중국, 미국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을 받는 업종을 조금 우리가 회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상반기에 대한 전략은 관세 부분을 감안해서 바이오, 로봇, 또 이제 엔터 같은 하이브라든지 뭐 JYP 엔터 같은 혹은 이제 뷰티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상당한 방어 내지는 그리고 회복력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오늘 하락으로 끝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왜냐면 실적으로 타격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겨누는 칼날을 늘리면서 또 거기에 따른 보복이라든지 또 이제 계속적이 나오는 어떤 악재적 흐름들,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때 봤잖아요. 예,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계속 하락했죠. 그러니까 증시 모두 파탄 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에 비껴 있고 이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대표 기업들, 기술 혁신의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손들의 어떤 수급적 흐름들도 그걸 피할 수 있는 로봇 바이오에 오늘 집중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로봇 바이오 쪽은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빠진 종목도 많지만 리가캡 뭐 8% 빠지고 뭐 이런 식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방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2.5% 빠졌고요. 코스피 지수가 2.5%, 코스닥이 3.3%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2.5%, 거래대금 11조, 좀 늘어났어요. 거래대금이. 매도 물량이 많으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800 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00 종목이 하락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87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3700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1000억 그리고 1900억 각각 순매도,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5500계약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적으로도 이제 좀 보면요, 코스피 지수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 21선 하회하는 모습, 코스닥도 21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헬스케어 업종도 빠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 방어적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21선을
깬 채 마무리 짓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 강한 흐름과 상승의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안정화되는 흐름 속에서는 바이오가 빠른 시세 복원력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도체도 21선 밑으로 빠지는 4.9% 하락이고요. 2차전지 업종은 신저점을 다시 또 세우는 흐름으로 5.5% 빠졌습니다. IT 플랫폼은 1.3% 상승으로 오히려 이제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요. 오늘 특히나 이제 카카오가 9%, 네이버도 이제 강보합이고요. 카카오가 이제 9%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카카오가 상승한 부분을 좀 우리는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에 AI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 이름이 카나나예요. 근데 여기에 챗GPT를 탑재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이제 대표가 또 이제 오픈 AI 그 샘 알트만과 또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거, 깜짝 방문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손을 잡는 거 아니냐, 동맹 아니냐라는 쪽으로 잡혀 있는데요. 카카오는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날 카나나 출시 일정을 비롯해서 초거대 언어 모델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와의 협업은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카카오의 AI 사업을 뒤흔들 중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손을 잡게 된다면 카카오가 국내에서의 AI 어떤 지형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이 아닐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는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9% 상승.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관세 영향받는 업종 종목들은 다 그 회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혁신의 흐름, 트렌드 흐름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AI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하고 연결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연결고리에 있는 쪽만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카오가 거기에 이제 흐름에 탈지, 최근에 기관들이 이틀 연속 도합 200만 주를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 700억 정도 쓸어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국내에서 AI의 어떤 그 산업의 지형도 흐름을 바꿔버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업종적인 흐름은 바이오 업종이 방어적이었고 또 이제 카카오 중심의 IT 플랫폼이 강한 기조를 보였고요. 반도체 2차 전지는 굉장히 큰 약세, 시장의 약세를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걸로 그쪽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그 저점을 좀 타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 상승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또 이제 그 무죄 처리가 났죠. 회계 이제 분식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제 했던 이런 것들을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됐다 하면서 거기에 자유로워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구도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9% 빠지는 흐름이었고 알테오젠도 오늘은 5%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많이 빠졌어요. 리가켄바이오도 8% 빠지고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구는요. 로봇 쪽입니다. 로봇 쪽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고영, 최근에 이제 미국 FDA 쪽으로 뇌수술 로봇 승인이 떨어진, 미 국내에서는 상당히 팔고 있고 레퍼런스를 쌓았습니다. 고영이 최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기업이 강한 기조의 흐름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로봇이 대세인 게 지금 명확하죠.
하이젠알렘 기업도 강세를 오늘 같은 날 지속하는 모습을 띄워줬고요. 클로버도 2.7% 상승으로 로봇주들이 오늘 강한 기조, 시메스도 플러스 흐름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는 오늘 6% 약세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자율주행 대표 주자로 볼 수 있는 국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0.9%, 자동차 주식들이 오늘 박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건 상승했느냐? 소프트웨어죠. 오늘 기아 5.7%, 현대차 1.9% 약세였습니다. 셀트온도 2% 약세를 보였고요. 밑꼬리 그림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이게 실적적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게 기관 쪽에서 매도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돼줘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도 2% 상승해줬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상승한 종목들이 다수 많고 파마 리서치라든지 뷰티 쪽의 기업들, 또 엔터 쪽 제가 관세 영향 없는 쪽으로 하이브, JYP 엔터를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강한 어떤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TNL도 신고가 흐름을 내면서 오늘 뷰티 쪽에 강세 흐름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관세 영향이 컸으니까요. 오늘 관세 부분 체크를 좀 해보면요. 미래에셋 리포트 쪽에서 꽤 깔끔하게 좀 낸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25%를 이제 부과를 시켰죠. 이외에도 부과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하지만 뭐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민, 마약 단속, 요걸 그 특정 목표를 이제 갖고 있다.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줄여야 된다. 자국민이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한 10만 명이 죽고 있다 매년. 이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우리 관세 매긴다는 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거죠. 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위협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했고 주식시장까지도 급락을 한 거죠. 어쨌든 EU 관세 부과 범위가 핵심이다. 특정 품목이 아니라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특정 품목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관세 부과될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 약세가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5% 관세는 굉장히 큰 겁니다. 펜타닐 비롯한 마약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실행하기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야, 이 미국도 타격을 받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패권 유지입니다. 패권 유지예요. 패권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역 적자 축소가 주 목적이었으면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관세를 걱정했지만 해당 우려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 키워드 빈도수가 2018년도, 2019년도만큼 세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EU 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산으로 좀 채우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렇죠. EU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사하면서 트럼프가 EU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촉구했다. 이미 작년 12월 달에, 올해 1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협상 카드를 굉장히 세게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 거세지는 거는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및 부품 수입 규모를 보면 멕시코, 캐나다 쪽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이제 제조업 그 부분을 이제 자국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해라라는 쪽으로 가닥을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EU 관세에 대한 어떤 범위, 이 부분이 보편적일지, 뭐 일부, 뭐 철강, 뭐 알루미늄, 뭐 일부 이쪽에만 부과될지, 이 부분이 이제 차후에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다를 것이다. 보편적 관세면 더 빠질 것이다 라는 의견 쪽이고요. 제가 이제 로봇 쪽하고 바이오 쪽을 이제 상반기 전략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드렸는데요. 그 로봇 쪽 같은 경우 요 KB증권 리포트 보시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거라 봅니다. 로봇은 지금 글로벌 어떤 핵심적 트렌드로요. 관세 이런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AI랑 로봇은. 그만큼 이제 기술 혁신의 어떤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이제 고도화를 시켜나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권에서 비켜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딥시크를 통해서 확인된 중국의 AI의 어떤 기술과 뭐 확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건요.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거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영상으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서울 정도의 정부가 여기에 엄청난 리소스, 자금과 인력을 정부 주도로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단가, 가격 자체가 다른 국가에서 만든 거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많은 중국의 제품들을 보시잖아요. 우리 뭐 테무라든지 뭐 이런데 들어가시면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액추에이터부터 해가지고 그 로봇의 어떤 부품들부터 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렴하게 생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딥시크 같이 굉장히 효율성 높은 AI까지 얹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중국의 휴머노이드가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저희 집도 지금 그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중국 걸 쓰고 있어요. 중국 걸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우리가 흐름의 포인트가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전쟁처럼 지금 벌어지는 흐름이 될 거라 보여지고요. 여기는 내용 한번 좀 보죠. 지속될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현실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이 관세를 높여도 중국은 가격 자체가 우리 비정상적일 정도로 이제 싸다는 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양해에서 재정 정책을 지난해 대비 확대할 전망이나 재정 정책만으로 수출 경기 하방 압력을 모두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올해 더딘 소비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낮은 물가 레벨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저가 수출 밀어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저가 수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AI 플러스 로봇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 및 수요 확대는 빠르게 전개될 수가 있다. 딥시크로 저가 카테고리 기초 소재, 소비재에서 로봇, 휴머노이드로 확산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제조 단가를 낮춰서 제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제조 인프라 및 낮은 물가로 로봇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저렴하게 제조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AI까지 저비용으로 탑재가 된다면 중기적으로 저가 생산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휴머노이드의 생산 확대 규모는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딥시크와 관세 인상 이슈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으나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랑 상관없어요, 사실. 해외 그리고 중국 휴머노이드 가격 비교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중국 것들인데요. 보면 이제 샤오미 거는 8에서 10만 달러. 지금 이 정도지 계속 낮아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만 불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 보여지는데요. 테슬라가 그나마 이제 이 정도 10만 불 수준 정도인데, 혼다, 나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는 무슨 2, 30억씩 한다는 거죠. 예, 뭐 경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과 사실상 게임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무시무시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요. 예, 관세와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의 퍼포먼스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속기에 뭐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라고 알려졌었던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35% 점유율을 여전히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보시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일본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싹 다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제 감속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중국의 무서운 어떤 흐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국가별 휴머노이드 특허 신청 개수를 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네요. 그 다음 이제 일본, 한국이 3위니까 그래도 한국이 높은 레벨에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는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뽑은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로봇 기업 중에 뭐 현대차에 인수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빼고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이 서둘러서 기술적인 개발을 높여야만 하는 기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테슬라 같은 기업도 조정을 세게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정말 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올해 이제 확실한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만들어 주는 거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전기차 부분 막 실적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의미도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 뭐 110% 올라가고 이게 중요하겠죠, 제일. 예. FSD 그리고 옵티머스 올해 1만 대 생산 예정. 예, 이 부분이 업사이드를 크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멀티플, 주가 멀티플은 12개월 포워드로 128배인데요. 어닝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메꿔지게 될 걸로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시장 가치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10,000대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SD 개발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25년 6월에 오스틴에서 유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전략은 명확히 주도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관세 부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세에 비껴있는 이런 혁신적 기업들에 집중을 하면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은 글로벌 주도주로서 올해 엄청난 퍼포먼스의 기대와 함께 주가적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한다면 큰 기회의 흐름을 낼 것이고요. 로블록스 같은 기업도 이제 메타버스 이제 대표 주자잖아요. 이런 기업도 꾸준히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시장의 저런 흐름과는 관세 무관합니다. 그냥 팔란티어 관세요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루닛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루닛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무관하죠. 예,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용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뇌수술용 로봇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기업이 무슨 관세랑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포인트 전략을 이 관세와 무관한 영역 쪽에서 잡고 그쪽에 집중을 이룬다면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서 투자의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분명 지금 시장에서도 큰 기회의 흐름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다들 좀 어렵고 쉽지 않고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장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비껴있는 쪽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큰 손들은 또 로봇 바이오 같은 쪽으로 피신하면서 그쪽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같이 편승하는 전략을 가진다면 좋은 성과들을 내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